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사재기의 진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 이야기, 바로 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사재기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볼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아니, 중국 사람들 한국 땅을 얼마나 샀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궁금증 해결은 물론 오해는 풀고 팩트만 남기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국 자본, 한국 부동산을 싹쓸이. 소문의 진실. 솔직히 말해서 중국 자본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매입은 꾸준히 증가했거든요. 특히 제주도. 한때는 중국 자본의 러브콜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입니다. 마치 중국인들이 한국 땅을 다 샀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은 적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마치 피자 한 판을 혼자 다 먹었다는 소문과 달리 실제로는 피자 한 조각 정도를 먹은 셈이랄까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중국인들이 주로 어떤 부동산을 샀는지, 그리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데이터를 통해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문의 진실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왜 한국 부동산에 눈독 들였을까? 그럼 중국인들은 왜 한국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인 투자처로서의 매력이었죠.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겨졌고, 특히 서울, 강남, 명동 등 핫한 지역의 부동산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게 했죠. 당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더 나아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해외 부동산 투자를 선택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 유사성도 있어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겨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육과 생활 환경입니다. 자녀들의 유학을 위해 혹은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위해 한국 부동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학교, 학원가가 밀집된 곳 혹은 깨끗한 자연환경을 갖춘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국제학교가 있는 지역이나 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의 부동산은 높은 인기를 누렸죠. 또한 한국의 의료 서비스와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한 높은 만족도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쾌적한 환경, 그리고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 역시 한국 부동산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중국인들은 이러한 상승 흐름에 올라타 시세 차익을 노리기도 했죠. 물론 부동산 투자는 항상 위험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한국 부동산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왔고,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은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죠. 이러한 기대감은 중국인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집을 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산 증식, 노후 대비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의미도 담겨 있죠. 사재기 논란, 무엇이 문제였나? 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매입,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논란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투기와 가격 상승이었죠.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인들의 과도한 매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이는 현지인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마치 풍선 효과처럼 가격이 너무 오르면서 나도 집 사야 하는데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만든 거죠. 특히 서울, 강남, 제주도 등 인기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과도한 가격 상승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앗아갔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 세금 회피 문제도 있었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부동산 매입 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탈세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사회적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되었죠. 세금 회피는 국가의 재정 수입을 감소시키고 사회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합니다.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부작용도 초래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필요로 했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현재 상황.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등 투기를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죠. 마치 과열된 경주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처럼요.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투기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상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일까요? 중국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한국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매입은 다소 주춤한 상태입니다. 물론 여전히 꾸준히 매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만큼 뜨겁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중국인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부동산 시장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겨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이를 주시해야 합니다. 오해와 진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자, 지금까지 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사재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해는 풀고 팩트만 남았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중국 자본의 한국 부동산 투자는 분명 영향이 있었지만 싹쓸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 투기, 가격 상승, 세금 회피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고 정부의 노력으로 현재는 다소 진정된 상태라는 것. 우리는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중국 자본의 영향력은 얼마나 유지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까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정확한 정보 습득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또한 정부는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유연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